오늘은 버려야 할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뭐든지 오래될수록 좋은 것은 다 아닙니다. 오래된 것 중에 나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오늘은 버려야 할 7가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래된 플라스틱 그릇입니다. 플라스틱 제품들은 보통 일회용 제품이 많습니다. 멀쩡하기는 하지만 일회용 제품들, 특히 생수병 같은 것,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한번 쓰고 버리기는 너무나 아까운 것, 그래서 잘 버리질 않습니다. 특히 오래된 플라스틱 제품, 투명하면서 단단한 그런 플라스틱 제품들은 우리 몸속에 상당히 환경 호르몬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제품으로 뭘 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참 조심을 해야 되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반드시 쓰고 버려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버려야 할 그릇들이 있는데 버리지 말아야 될 그릇만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리그릇, 사기그릇, 스테인리스 그릇. 유리그릇, 사기그릇, 스테인리스, 이 3가지만 써야 됩니다. 모든 그릇은 유리그릇, 사기그릇 또는 스테인리스, 이 3가지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이러한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재질의 다양한 그릇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편리하죠. 아무리 편리하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사실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교회들에서 주일날 공동 식사, 점심을 먹을 때에 어떠한 식기, 어떠한 그릇을 쓰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리그릇, 사기그릇, 스테인리스 그릇, 이 3개 이외의 모든 그릇은 사실은 버려야 되는데, 특히 나쁜 것은 오래된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그리고 방향제. 자동차 안에 제일 좋은 것은 그냥 깨끗한 공기입니다. 깨끗한 공기. 무슨 향을 나게 하고 인위적으로 뭘 이렇게 자꾸 장치하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방향제가 많이 들어가면은 프탈레이트라고 하는 이런 독소를 품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내분비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바람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그 여름철 되면은 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에서 땀이 많이 나는데, 땀이 나면 땀을 씻으면 되는데 무슨 자꾸 약을 바르고 뭐 향수를 바르고 해서 이상하게 떡칠을 해버리면 땀 냄새 더하기 그런 향수 냄새 하면 독취가 되는, 독취, 악취가 되는 것이죠. 그런 건 다 쓸데없는 일이고 몸에 해로운 것이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중에 해당합니다. 될 수 있으면 향수도 바르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방향제도 쓰지 말고 깨끗하고 청정한 공기를 하자. 그리고 항균성 비누. 우리는 보통 비누라 그러면 여러 가지 항균성 비누가 들어가면 균을 잡아먹고 참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좋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별로 효과가 없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항균성 비누에는 트리콜리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우리의 그 내성을, 항생 물질에 대해서 내성을 방해하고 체내에 들어가서 호르몬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몸의 내분비 구조를 장애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일반 평범한 비누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보세요. 버려야 할 7가지. 특별한 걸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뭐 야단스럽게 하는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수수하게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화. 운동화는 그 앞에 반드시 헤어진 운동화. 우리가 벌써 운동화를 하나 사면은 얼마나 오래 신습니까? 몇 년을 신죠. 그런데 운동화를 신다 보면은 이게 탄력성이 적어지고 딱딱해지고 또 쿠션이 약해집니다. 그런 운동화를 멀쩡하다고 해서 자꾸만 신으면 결국 미끄러지게 되고 뼈라든지 근육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 좋은 때에 등산을 하다 보면은 헤어진 운동화, 다른 운동화를 신고 가다 보면 잘못 삐끗하면 넘어지면 다리를 다치고 뼈를 다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운동화를 얼마나 신을 것이냐 통계학적으로 보고가 있는데 500에서 600km 정도를 걸으면 갈아야 한다. 버려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루에 운동화를 신고 매일 5km씩을 워킹 걷는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6일 정도를 걷는다고 하면 일주일에 30km죠. 그러면 600km면 곱하기 20. 20주. 한 달이 넉 주라고 보면 한 5개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요 정도 열심히 신었으면 운동화를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매일 5km를 안 걷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2km 정도, 3km 정도 걷는다고 하면 1년이죠, 1년. 1년만 되면은 운동화가 아무리 깨끗해도 버리란 말입니다. 이미 운동화의 고무 부분 탄력이 많이 약해졌고 또 운동화가 많이 미끄러워져 가지고 잘못하면 근육과 뼈가 다칠 수가 있다. 겉모습만 멀쩡하다고 해서 멀쩡한 것이 아닙니다.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과감하게 버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겠지만 이만큼 걸었으면 유효기한이 되었다 생각하고 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칫솔. 칫솔도 앞에 솔이 망가진 칫솔. 이 칫솔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칫솔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칫솔을 얼마나 깨끗이 씻습니까? 칫솔이 우리 이 치아를 이렇게 닦아주는 것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칫솔 자체에 들어있는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칫솔은 조금만 쓰면 이게 끝이 달고 헤어지고 또 이게 오래지면 딱딱해지죠. 모가 딱딱해지죠. 그런데도 생각 없이 그냥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쓰다 보면 잇몸이 상합니다. 잇몸. 잇몸이 헤어지고 잇몸이 이렇게 각이 나가고 또 이렇게 뼈가 쉽게 닳고 뿐만 아니라 헤어진 칫솔은 안에 이게 구석구석에 이렇게 잘 칫솔질이 안 되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덕에 비해서 실이 많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칫솔 하나에 들어있는 세균의 수를 살려보니 2억 마리라고 그랬죠. 2억. 각 집안의 화장실 변기 안에 있는 그 더러운 병균의 숫자보다도 칫솔에 있는 숫자가 더 많다. 칫솔에 있는 세균이 더 많다고 합니다. 세균이. 무지무지하게 더럽습니다. 그래서 칫솔질을 하고 나면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깨끗이 씻어서 바짝 말리는데 보통 칫솔 이렇게 꽂아 놓는 칫솔 통을 보면은 그 안에 보다 밑에 물이 근근히 고여 있고 그 손을 안 대가지고 안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그거 계속 칫솔을 또 꽂아 놓고 다음에 또 생각 없이 쓰고 또 꽂아 놓고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가족들이 썼던 그런 칫솔들이 안에 곰팡이에 피고 세균이 부실부실 해서 얼마나 더러운지
화장실 변기보다도 더 더러운 칫솔을 입에 들어가서 또 씻는다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만 하면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건 칫솔 생각하면 그야말로 끔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끔찍. 우리 입에 그런 칫솔을 매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딱해진 칫솔은 잇몸이 금방 상합니다. 한 번만 하고 나면 잇몸이 금방 벗겨집니다. 우리 치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오복 중에 하나인데, 치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칫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들은 칫솔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3개월만 쓰고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 달만 쓰고 버리라는 것이죠. 칫솔은 보통 사람들이 칫솔 6개월 이상 쓰죠. 어떤 사람들은 1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휘어지고 디비지고 이렇게 뭉그러진 칫솔도 막 씁니다. 그렇게 하면 제대로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균 덩어리를 막 먹고 마시게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사람이 건강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이빨을 보면, 사람에 대해서 이빨이라고 말은 안 하죠. 치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뼈가 치아입니다. 치아. 제일 튼튼하고 강한 뼈가 치아입니다. 그런데 다른 뼈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여서 모르는데 치아는 보이지 않습니까? 치아가 썩어가고 물러가고 치아가 자꾸 문제가 생기면 다른 뼈는 보나 안 보나 마찬가지다 이 뜻입니다. 치아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제일 관리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칫솔이죠. 칫솔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칫솔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칫솔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제가 강사로서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 군데에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보통 강의를 하게 되면은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점심 식사 이후에 강의를 한다든지, 또는 강의하고 난 다음에 식사 대접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이 많이 있을 때는 센스 있는 분들은 식사 후에 반드시 칫솔을 하나 줍니다. 새 칫솔을 하나 딱 주면 양치하세요. 자, 그 칫솔을 가지고 제 양치를 딱 하고 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데 이 치아를 관리하지 않고 칫솔질을 하지 않으면 강의를 못해요. 무엇이 입안에 뻑뻑하고 무엇이 안 좋으면, 특히 뭐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는 뻑뻑하면은 남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칫솔질을 해야 그 다음에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내 자신이 제일 먼저 느끼거든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칫솔질을 말끔하게 하고 나면 좋은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녁에 사람을 만나더라도 칫솔을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화장실 가서 이빨을 닦고 그냥 차 마시러 가서 차를 마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깝깝해서 예의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입속이 얼마나 병균이 우글거리고 얼마나 이 상태가 위험한지 하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치아 관리를 잘하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현대인들은 치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참 오랜만에 어떤 옛날에 있었던 환자를 길에서 한번 우연히 만났는데,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여자였는데 지금 그 사람의 얼굴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이빨 사이에 딱 끼어있던 고춧가루 하나만 딱 생각납니다. 고춧가루 하나가 딱 박혀있다. 그것만 생각납니다. 그게 그처럼 강한 거예요. 그래서 치아 관리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사람에게 임프레션도 굉장히 강하게 주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손님 만날 때는, 또 손님 대접할 때는 칫솔도 같이 딱 준비해서 깨끗한 칫솔 하나 딱 선물해서 바로 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센스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성들이 쓰는 그 마스카라, 립스틱, 아이섀도우 이런 것들 오래된 거, 오래된 마스카라, 오래된 립스틱, 오래된 아이섀도우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세균이 우글우글하다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백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데 소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뭐 처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온갖 잡균, 세균이 많이 붙어 있으니 이것도 오래된 것은 버리라. 아무리 오래 멀쩡해 보이더라도 한 3개월마다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리 그 안에 쓰고 버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는 그 립스틱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저는 사실 그 아주 참 순진해서 여성들이 빨갛게 립스틱을 하고 있으면 남자들이 키스를 어떻게 하느냐 생각했는데 그거 이게 뭐 먹어도 되는 거라고 그렇게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만은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 걸 먹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오래된 것일수록 몸에 굉장히 잡균이 많아서 버리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 보통 스펀지. 여러분들 그 집안에서 설거지를 많이 하실 때에 설거지하는 그 스펀지지 않습니까? 스펀지. 스펀지 소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설거지를 많이 도와주는 편인데 스펀지는 자주 버려야 됩니다. 스펀지는 사실 이게 세균 덩어리거든요. 온갖 더러운 것을 설거지하고 헹구고 또 설거지하고 짜내고 하는데 스펀지를 그대로 놔두다가 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펀지 소독법은 전자레인지 안에 한 번씩 이렇게 쬐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자레인지 안에 한 번씩 쬐어주지만은 그래 해도 버리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래서 스펀지는 두꺼운 걸 쓰지 말고 얇은 것을 쓰고 꼭 장서 깨끗이 씻어서 전자레인지 안에 한 번씩 이렇게 쬐줘 가서 소독을 하고 그래도 몇 번 하고 나면 버리고 다시 교체하고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겉에 멀쩡해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멀쩡해도 버려야 할 것. 그래서 버려야 할 것 7가지. 앞에는 멀쩡해도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멀쩡하면 안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초에 에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보기에도 좋았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죠.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멀쩡했습니다. 멀쩡하지만 먹지 말아야 될 것이었어요. 멀쩡하지만 취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항상 독버섯은 아름다운 법 아닙니까? 독버섯이 아름답지 않다면 누가 먹겠습니까? 멀쩡해도 버려야 할 것. 자세히 보면 다 멀쩡한 것입니다. 플라스틱 용기, 방향제, 항균성 비누, 마스카라, 그리고 스펀지, 운동화. 멀쩡한 운동화를 버리기 참 아깝죠. 그러나 버릴 거는 버려야 되는 것이죠. 과감하게 버리고 처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 해야 깨끗해지고 건강하게 됩니다. 이것은 멀쩡해도 버려야 할 7가지를 잘 알게 되면 건강이 유지가 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워서 그렇죠. 돈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돈보다도 더 귀중하고 소중하고 아까운 것이 사실은 건강이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멀쩡하지만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버리지 않고 계속 쓴다면, 아무 생각 없이 쓴다면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독소가 점점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면 집안에 그 천식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레르기죠. 알레르기란 말은 과민 반응인데 알레르기성으로 천식 있는 사람들 또는 비염, 알레르기 비염의 특징이 콧물 그리고 코막힘, 재채기 아닙니까? 이 3가지 증상이 알레르기 비염의 특징이죠. 이게 오래 가면 내려가면 알레르기 비염이 됩니다. 천식이 됩니다. 천식이 오면 갑자기 숨이 막히고 숨을 못 쉬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막 피부염이 되어서 온몸에 피부 막 발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몸속에 이런 알레르기, 과민 반응을 일으킬 때 우리가 집안에서 버려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진드기의 서식처를 버려야 합니다. 카페트, 그리고 천소파, 카텐, 이런 것들이 알레르기의 집단 서식지가 됩니다. 깨끗이 빨고 다시 빨고 해서 한다면 몰라도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먼지가 저기 쌓여 있고 털면 확 먼지가 풍겨진다면 알레르기는 독약입니다. 다 걷어내고 깨끗하게 쓰고 닦고 언제든지 물청소해도 되도록 딱 만들어야 되고, 소파도 비닐이나 가죽으로 해가지고 먼지 안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버리지 못한 것들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건강을 잃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취하고 비싸게 사서 섭취해야만 우리의 건강에 좋은 것도 있지만은 과감하게 내버려야 내 건강에 좋고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 참 많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과감하게 버려야 하고 끊어야 할 것들이 참 많죠. 그러나 그 하나하나를 보면은 참 매력 덩어리입니다. 매력이 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합니다. 매력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집착하면 그것 때문에 영적인 건강을 잃게 됩니다. 영적인 생명을 잃게 되고 바로 죽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과감하게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잘 알지 않으십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무상숭배의 마음들, 옛사람의 성격들, 땅에 속한 지체들,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와 건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보다 나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사야 되고 얻어야 되고 섭취해야 될 것도 있지만은 과감하게 버려야 할 멀쩡한 것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런 것들을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의 영육간 건강해진다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